우리는 이 깜짝 쇼를 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인지는 아직도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4억 5천만 달러밖에 안 준다냐 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이 쟁점이 왔습니다. 원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북한이 합의하기를 4억 달러는 현대그룹이 만들고 1억 달러는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가만보니까 이거 1억 달러를 만들어서 북한한테 주면은 정부가 주면은 이거는 참 큰 문제가 되겠다 해서 현대그룹 보고 우리가 주기로 한 1억 달러까지 좀 안아서 주라. 그래서 5억 달러를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5천만 달러는 물건이고 4억 5천만 달러 정도이고 그렇게 돼서 형식상은 약속한 대로 김대중 정부가 1억 달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 그걸 양해를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김대중 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거고 당신은 왜 안 주느냐. 그래서 1억 달러를 더 추가로 받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런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 6억 달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김대중 씨가 6억 달러를 주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모란조선 기자가 그쪽으로 연락해봤더니 6억 달러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있게 증명할 정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설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더구나 북한이 핵개발한 자금에 김대중 정권 때 보낸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명박 정부가 오락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조사? 그래요. 민간인이 조사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순회 강연을 하면서 이런 여론을 일으키고 민간 부분에서도 조사를 하도록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운동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영국의 이 첩보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 첩보하는 노하우는 나라마다 이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노하우가 제일 발달했고 서방세계에서는 이 공산세계에서는 소련 동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특히 동독의 대서독 공작은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정보기관이 동독에 가서 연수를 해가지고 배워온 걸 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법이 비슷한데 우선 이 영정보기관의 아까 말씀드린 국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면 이 캠브리지의 5인방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까 맥클린이라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킴 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회고를 쓰고 자기가 같이 살았던 이 부인도 내가 사랑한 스파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회고를 쓰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킴 필. 이 사람은 소재라는 소설도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이 킴 필립이라는 사람의 간첩 생애를 보면은 소련의 간첩 양성 수법이 잘나고 이 킴 필립이라는 사람 또한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는 탐험가고 소설도 쓰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지식이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문제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 킴 필비도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니다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소련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느냐 해가지고 일부러 공산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소련 첩보기관에서 킴 필비를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코민테른이라고 있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본부인데
코민텔은 비엔나에 있는 코민텔은 지하당에 소속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코민텔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련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우선 잡기사를 하나 만들고 당시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어요. 스페인 내전 전장으로 보내요. 일단 특파원으로 보냈는데 누구 담당이냐? 바로 소련이 제일 싫어하는 프랑코 담당, 프랑코 출입 기자로 있었어요. 프랑코 담당 기자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유럽의 좌익들은 다 프랑코에 반대하는 그 인민전선, 내 가담을 해가지고, 스페인 내전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좌파와 우파의 대결장이 됐습니다. 여기 우파라는 것은 이건 좀, 우파가 아니라 파쇼인데, 우파 편에 쓴 것이 독일,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소련은 프랑코 편을 들었고,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총집결해가지고 자기들이 군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좌파를 돕게 됐습니다. 조지 오웰과 같은 그 뒤에 방공 소설가로 바뀐 이 사람도 좌파 편에 서서 참전을 하고, 유명한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을 쓴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좌파 편에서 스페인 내전에 가담을 해가지고 1930년대 말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럴 때 이 킹 필비는 우파로 위장을 해가지고 프랑코 담당 기자가 돼가지고 프랑코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소리를 알려줘요. 그래서 한때는 킹 필비를 통해서 프랑코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필비라는 사람은 행동력은 좀 약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포기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취직을 하는데 영국의 제일 유명한 더 타임스, 런던 타임스의 또 프랑코 담당 특파원 역할을 해요. 하도 이 프랑코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니까 나중에 프랑코가 이 사람한테 상까지 줬어요. 상까지. 그러다가 이 친구인 똑같은 동료 관측 캠브리지 5인방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뒤에 들어가는 경우는 미국의 영국의 정보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MI5라는 조직은 간첩 잡는 기관이고 MI6 이거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예요. MI6에 들어갑니다. 킹 필비가 여기 들어가서 뭘 담당하느냐? 스페인 담당, 아프리카 담당을 하다가 1944년에는 그 MI6의 소련 담당 과정이 돼요. 소련 담당 과정. 소련 간첩이 영국 정보기관의 소련 담당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맹활약을 하는데 194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소련 간첩인 볼코브라는 사람이 이스탄불에서 영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하려고 연락이 들어왔어요. 내가 망명을 받아주면은 지금 영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소련 스파이들 명단을 다 공개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인수를 누가 하게 되면 킹 필비라는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수하러 갑니다. 가는데 일부러 비행기를 늦게 타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소리를 알려가지고 볼코프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아주 처형이 됐죠. 그러다가 49년부터는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CIA하고 FBI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요. 당시에 미국 CIA에 아주 전설적인 이 공작만 많이 한 제임스 앵글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아마 미국 CIA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간첩을 많이 잡은 사람이에요. 킹 필비하고 앵글톤이 아주 친했어요. 친했는데 어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킹 필비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라는 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체제입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런 말은 절대 놓치지 않죠. 앵글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킹 필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소련으로 건너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미국 CIA에서
이 킴필비를 기피 임무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통보를 소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킴필비를 소환해서 영국 도로